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방노동부가 아동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아동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방 정부의 움직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아동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아동과 미성년자 노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아동 노동 위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불법 고용된 아동이 5년 전보다 한 7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매년 수십 건의 아동 노동 위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많은 노동법 이슈를 기사나 신문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아동 노동법은 비교적 그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최근에도 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케이스가 저희와 아주 가까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LA 지역에 이 가금류 가공 공장, 폴트리 공장이 되겠죠. 네네. 예, 닭이나 오리나 칠면조를 가공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최소 8명의 아동 근로자가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이 소장을 보게 되면 14살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 동안 서서 이 차가운 창고의 테이블 위에서 몸을 구부리고 또 이 닭과 칠면조를 가능한 빨리 자르고 또 빨리 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심각한 그래요?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닭이나 칠면조를 세탁도 하고 이 정기적으로 바닥에서 이 피와 내장을 씻어내리는 작업까지도 어린 아이들은 하고 있었고요. 또 일부 어린이들은 팔이나 손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고 노동부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아동 노동자들은 스페니쉬나 영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이 과테말라 원주민의 이주민들이었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 아동 위반 사례가 우리 가까이에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아동들은 혹시 그 서류 미비자들인가요? 예, undocumented worker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회사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네, 이 가금류 회사는 The Exclusive Poultry Inc.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한 $3.8 million, 한 380만 달러에 달하는 체불 임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지난달에 아마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이 LA 근교에 있는 이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된 이유는 이 어린아이 한 명이 이 노동법 위반을 신고함으로써 조사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동 노동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직원이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게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심각한 부분은 이 노동부와 단속기관이 나왔을 때 이 미성년자를 수사관으로부터 숨기는 조치를 취했고요. 이 수사관이 현장에 왔을 때 미성년자와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기거나 뒷문으로 내보내는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영화네요. 네,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또한 업주는 더 나아가서 직원들에게 이 조사나 노동부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 급여를 삭감하겠다. 이 조사에 참여하면 추방된다라고까지 협박을 했는데 사실 이 불체자인 모든 직원들, 특히 아동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일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은 저개발 국가 이런 데서 있어가지고들 우리가 왜 그쪽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사지 맙시다 이런 맞아요. 거는 저희가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정말 그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굉장히 쇼크네요. 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네, 네. 수십 년 전 네.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글쎄요, 일어난 네. 일이잖아요. 현재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런 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네. 이 아동노동법에서 정의하는 미성년자는 도대체 몇 살부터인지 좀 그리고 나이별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다 다른 건지 뭐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기긴 하네요. 네, 다 다릅니다. 이 미성년자는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은 다 미성년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미성년자는 유효한 취업 허가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이 있고요. 네. 고용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효한 노동 허가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하. 미성년자들은 학교를 통해서 취업 허가를 받아서 고용주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사실 이런 취업 허가는 여름 방학 때 어린 아동이나 이런 미성년자들이 여름 방학 때 많이 일을 하는데요. 여름이더라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미성년자의 인사 파일에 이 취업 허가증이 보관되어야 되겠고요. 미성년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취득이 돼야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이 어마운트가 좀 미성년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 그래요? 네, 16세와 17세는 학교가 있는 날, 수업이 있는 날에는 최대 4시간까지만 수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4시간. 네. 수업이 없는 날에는 8시간까지 일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16세와 17세의 미성년자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가 되겠습니다. 14세와 15세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요. 수업이 있는 날, 학교가 있는 날에는 최대 3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비아드 네. 시프트는 못 하는 거군요. 아이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10시 이후에는 밤 10시 16세나 후에는 안 17세도 일을 할 된다. 수가 없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취업 허가증이라는 게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허가증을 받는다 그러면 그 허가증에는 내가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뭡니까? 그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그러한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그런 업무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학교에 모든 것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취업 허가증을 받고 나서야만 지금 말씀드린 이 제한된 시간과 그다음에 직업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취업 허가를 받는 거는 알겠는데 부모님으로부터도 따로 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와 함께 학교에 가서 이 취업 허가증을 받고 또 어떠한 뭐 인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아동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TV나 뭐 라디오나 아니면 무비 그런 미성년자들은 노동청에 가서 따로 취업 허가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하시는 그 사업체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 일을 돕는다는 그런 경우에도 취업 허가서가 따로 필요할까요? 엄격하게 따지면 취업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가족들과 일을 했을 때 뭐 노동청이나 아니면 노동부에 어떤 고발이 되거나 단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적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과 일할 때는 취업 허가증을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가족 이 비즈니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해주고 페이로를 안 받아도 그것도 부모가 이 돈을 안 준 걸로 인해서 무슨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좀 인트레스팅합니다만은 지난 몇 년간에 한두 건의 케이스를 봤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분쟁이나 소송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친척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사례나 케이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라도
돈 안 주고 쓰면은 큰일 나네. 그럼요. 노동법을 준수하셔야 글쎄 됩니다. 말이에요. 한정관살들에게도. 네. 그러면은 그 네. 미성년자들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뭐 법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직업 제한은 미성년자의 업종과 연령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작업장에서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 파워 머신, 전자 동력식의 기계가 있는 곳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예. 당연히 다룰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알코올을 술을 파는 데서 맞아요, 또 맞아요. 술을 파는 게 목적인 사업장, 예를 들어서 술집이나 바나 나이트클럽 등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하지만 예외는 주류가 제공되는 식당에서는 테이블 서비스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이제 간혹 어떠한 그로서리 스토어나 리커 스토어에서 미성년자들이 일하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복권이나 주류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21세 이상의 어른이 반드시 항상 같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 기억하는데 뭡니까 자녀분들 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와가지고 술 팔고 이럴 때는 캐시레지스터에 있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쉘프에 올려놓는다든지 스탁을 챙기다든지 뭐 이런 쪽 일만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예, 네. 네. 뒤에서 인벤토리나 스타킹을 맞아요, 이제 주로 맞아요. 했고요. 네. 네, 이런 캐셔는 이제 주로 어른들이 앞에서. 어른들이 했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앞서 그 네. 위반한 회사에게 그 아동노동법을 위반한 회사에게 뭐 벌금이 내려진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앞서 한 네. 가지 이제 한 회사가 그 처벌을 받았던 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380만 달러 이제 벌금을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곳에서 일을 했던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밀린 임금이나 이런 것도 다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들에게도 밀린 임금이나 아니면 노동법이 보호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사람들이 undocumented worker, 불법 예.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앞으로 일하는 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어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방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추방되는 거는 저희들이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겠고요. 예. 일단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국에서 노동법이 아닌 이민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현주 씨 이민법 변호사한테 그러네. 여쭤보셔야 돼요. 우리 주 변호사님 노동법이기 때문에 노동법이라서. 일을 해주고 받는 돈까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추방이 되든 뭐 본국으로 돌아가든 어떻든 간에 일했던 만큼의 그 어느 정도의 돈은 이제 쥐게 되는 쥐게 거잖아요. 되겠죠. 그래도 그거는 조금 좀 마음의 위로가 좀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